영국이라는 나라에 4개의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4개의 나라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영국에 있는 4개의 나라 시작해 봅니다.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은 잉글랜드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영국 섬을 흔히 왼쪽 손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손바닥 부분을 여러분들이 잉글랜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쪽 부분을 스코틀랜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잉글랜드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 큰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2인자고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게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기준 1.1% 정도만 게일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스코틀랜드 게일어는 거의 죽은 언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2017년, 2016년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었을 때는 게일어를 다시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사실 죽은 언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는 금융업을 많이 하고요. 임업, 나무를 잘라서 자원으로 활용을 하든지 가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코틀랜드를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밥 아저씨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밥 로스라고 하는 이 아저씨가 그렸던 그런 풍경들이 많이 보여요. 그 사람도 일단 미국의 북쪽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상에 위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비슷한 자연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임업, 그러니까 침엽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산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마트들이나 아니면 한국에는 제가 본 적이 잘 없어요. 유럽에 있는 마트 같은 걸 가보시면 보통 이렇게 연어 같은 것들도 노르웨이산 아니면은 스코틀랜드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랍스터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산, 스코틀랜드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뭐 굴도 유명하고 연어나 바닷가재가 맛있는 해산물들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나중에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여행을 가신다면 이런 것들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식당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산업 안에는 나라에서 발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규모가 그 정도까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스코틀랜드 위스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스키와 함께 해산물을 마시는 게 이들의 문화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인구는 500만 명 정도 됩니다. 두 번째 2인자라고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54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는 에딘버러예요. 수도 에딘버러에는 50만 명이 살고 있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에딘버러 한번 가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인구가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이 에딘버러 지역을 기준으로 쪽으로 올라가면은 완전 산지대입니다. 산지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도 잘 안 되고요. 눈도 많이 오고 너무 자연 경관도 척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인구가 살고 있는 틈과 환상이 아직 남아있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에딘버러는 워낙 유명한 에딘버러 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실제로 옛날에 요새로 사용되었던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 자체가 굉장히 멋지게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뭐 재개발이 많이 안 된 지역이기도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원래 옛날부터 사용했던 에딘버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드타운이라고 부르죠.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손을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은 것도 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워낙 스코틀랜드 지역의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까 독일군들이 와서 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들을 굳이 철거하고 새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하지만 에딘버러가 그렇게 살기 어렵고 이런 동네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가보신다면 뉴타운, 신시가지 쪽에 숙소들도 많고 하니까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딘버러 성을 아래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쓰는 언어 자체도 석양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어같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은 로마 제국이 있었을 당시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었을 때 기원 후 4세기 정도 됐을 때 지도겠죠. 이 영국 섬을 보시면 스코틀랜드 이 남 지역으로만 로마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워낙 게릴라전에 능통했고 지역 자체가 산지다 보니까 로마인들은 계속 올라오고 싶었지만 올라올 수가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성을 짓습니다. 이걸 하드리아누스 장벽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짓고 위쪽을 칼레도니아, 아래쪽을 브리타니아라고 불렀어요. 영국 섬, 그러니까 브리튼 섬의 어원이 됐던 게 여기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 여기 살았던 켈트족들의 부족의 이름이 브리톤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위쪽은 칼레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됐다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코틀랜드에는 지금은 뭐 현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제 스코틀랜드는 예전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면 로마인들과 뭐 대립했던 역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워낙 잉글랜드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잉글랜드 사람들, 로마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문명을 받아들였던 잉글랜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게르만족들이 들어왔을 때도 북쪽 지역을 포트리우라고 해서, 여러분들 포레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포레스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북쪽 지역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생각했었구나, 영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 게일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북서쪽에 있는 지역은 완전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게일러를 거의 쓰지 않아요. 스코틀랜드의 북쪽 지역, 그리고 북서쪽에 있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섬들에는 게일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북서쪽에 있는 완전 진하게 생긴 곳은 50% 이상이 게일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작은 부락을 이루면서 남들과 접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게일러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거 보시면은 스코틀랜드의 고유 언어고 켈터에서 유래를 했고, 아일랜드 게일러와는 흡사한데 웨일즈어와 브리타니아어와는 흡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작성을 했네요. 그래서 웨일즈어와 브리타니아어는 다른 뿌리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잉글랜드의 언어인 영어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